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검찰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아예 검찰의 항소를 막아버리는 법을 추진하라라고 지시까지 했고 정성호 본부장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 또한 현재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재판이 있어서 참 공교롭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누구를 구하기 위한 법이냐, 지적이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걸 이 사람이 무죄일까 유죄일까 이러면 무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은 뭐 그 반대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1심 판사는 무죄, 2심은 유죄인데 만약에 이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에요? 네. 운수 아닙니까 운수?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시스템으로 좀 네, 훌륭한 법무부 장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도적으로 해서 규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그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신문 함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신문 오늘 조선일보 살펴봐 드리죠. 자,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도 않은 것을 기소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고통 준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국무회의에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상소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린다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야당의 시선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재판을 어떻게든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이런 움직임들이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대진 논설위원님? 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우리 이제 어제 그 배임죄 폐지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왜 하다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임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그 대장동 재판, 백현동 재판 이런 게 다 지금 배임죄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없애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1심 무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가 이제 1심 무죄가 나고 맞아요. 1심 기다리다가 맞습니다. 재판이 없어진 건데 이렇게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고 민주당하고 정부에서 추진한 것들 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가다 보면 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하고 가 닿는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좀 불식시키는 걸 같이 하면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을 추진을 해야지 그런 어떤 자기 재판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게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재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범위를 놓쳐도 그러니까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두고 있는 것이 3심제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네. 3번의 재판을 받아보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극악무도한 범죄자, 강간범, 살인범도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혹시라도 억울한 지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대로 다퉈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언급하는 그 배경을 보자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아도 이 검찰이 기계적으로 항소 상고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네. 무죄를 받은 사건도 2심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게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피해자가 정말 억울한 상황을 거쳤는데 1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나온다면 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3심제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사실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재명 대통령 그 말씀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영미법계에서는 특히 미국
우리 사법제도 또 영국 사법제도에서는 실제로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심에서 무죄가 나면요, 또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는 과정에서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이 끝까지 끌려간다. 이것은 국가가 이중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항소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예컨대 과거에 유명했던 O.J. 심슨 사건, 네.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으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했을 때는 민사소송에서는 범인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거액을 뭐 거의 전 재산을 물어주게 되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이 판결이 달라졌다고 하는데도 미국 사회에서는 그것을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도 사실 1심에서 무죄 받고 항소심 유죄 받고 대법원 유죄 받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판결이 1심 판결이 잘못되었느냐 잘 되었느냐를 또 가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3심제를 원래 기계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1심 판결을 할 때 판사들이 자신이 최종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그냥 대강 판결을 해서 항소심 가서 제대로 다퉈보세요. 이런 판사들이 실제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사들이 항소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느라고 정말 2년 동안 그 고통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문재인 정권 때거든요. 네. 그 문재인 정권 때는 왜 저와 같이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사안을 기소해서 재판받아서 무죄 판결을 3번 받아야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이 되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러면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공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느끼겠죠. 네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재판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중위험 금지라든가 이런 재판 제도를 개선하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온다면 전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들이 모두 사법제도를 이렇게 운영해 놓고 이제 네. 와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지금 뭐 한 4년 몇 개월 지나면 또 재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대통령 마치면. 그래서 그거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판사 출신이죠?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를 쳐드려야겠네. 결국 지금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에서 무죄 났는데 어떻게든 항소심에서 무죄 만들고 상고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중 ABS 장착하고 배임죄 없애서 듀얼 에어백 장착하고 대법원장 내쫓고 그래서 방탄 유리까지 장착하고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냥 대표가 돼서 욕은 못하고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 장동혁 대표, 신박한 발상에 박수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던 5개 재판 중에서 1심에 무죄가 나왔던 재판이 있습니다. 바로 위증교사인데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 무죄가 나왔고 현재 2심에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5개 재판 모두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게 법안이 통과되고 어떤 제도가 개선되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검찰이 항소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냥 이 위증교사 재판은 1심 무죄로 이제 확정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거죠, 임재 변호사님.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논의에 불과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지만 이 논리대로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1심에서 이미 위증교사가 이재명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나왔는데 네. 검찰이 어떤 법리에 다툼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서 항소심으로 갔다면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부분은 못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재명 전 대통령은 무죄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럼 1심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무죄가 그대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다.
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렇죠. 뭐 이제 오해의 소지는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안전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좀 힘이 센 정치인이었으면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 당하셨던 그 억울함을 그때 지적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본인도 그런 억울함을 또 당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또 권력의 정점이 올라가니까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정치권에서 정치와 관련된 사건들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항소를 할 때 그러면 검찰이 거의 대부분 뭐 양형 부당 뭐 이런 걸로 항소하더라고요. 근데 추가 증거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문제가, 저는 이 검사가 항소를 하거나 또 기소를 하거나, 뭐 기소는 그렇다 칩시다. 네. 항소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무죄가 나오고 기각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페널티가 없으니까 일단 좀 자존심 때문에 이기려고 하는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뭐 항소심에서 다퉈보라라고 하면서 대강 재판했다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나왔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겠습니다.